이렇게 할 거면 그만둬 라는 말 왜 저는 안 해봤겠어요. 과학고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조기 입학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교육 입시 방송을 선도해갈 스카이엔터의 김종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영주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을 모셨죠. 자제분들을 영재학교 그리고 서울대 공대 의대에 보내신 학부모 두 분을 모시고요. 아주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중학생 키우는 엄마들이 참 이 선배맘들이라고 하죠. 자제분들을 훌륭하게 또 잘 키우신 어머님들 만나는 게 하나의 뭐 소원이라면 소원일까? 염원일 수 있어요. 네. 오늘 충분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솔직하게. 네, 그냥 솔직한 말씀 네, 저희 네, 기대하고요. 네. 영재고를 거쳐서 서울대 공대에 진학을 시키셨잖아요. 네. 학생 본인의 그런 노력이 많았을까요? 아니면은 소위 그 뒷바라지라고 하죠. 부모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건가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아이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실 극성도 떨었을 거고 엄마가 정보라든가 아이 뒷바라지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어린 시절에 참 많이 관여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항상 어디에 무슨 서류 제출을 할 때도 제가 한번 읽어본다거나 아이 그러거나 관여를 많이 했지만 결국 클수록 이제 어떤 영재고를 갈 때나 서울대를 갈 때 학습량이나 학습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엄마 스스로가 도와줄 수 없는 부분들이 결국은 생기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특목고 같은 데 보내신 분들은 아이가 기숙사에 있고 이제 자주 집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에 맞춰줘야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관여하는 거는 어느 한도까지인 것 같아요. 예. 그 어느 한도라는 게 저도 사실 초등학생을 키우고 있는데 네, 네. 저도 첫째의 경우는 지금 네네. 꼼꼼하게 다 거의 뭐 봐줘야 되는 그런 또 남자아이다 보니 네, 워낙 필통만도 덜렁대서 열어보셔야 될 거고. 필통안에 연필까지 깎아줘야 될 네네. 정도로.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엄마 손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아, 그게 아이마다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중학교까지 그렇고, 고등학교부터는 그냥 뭐 학원이나 이런 거 알아볼 때는 이제 어머니들끼리 같이 알아보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뭔가를 제출하고 이런 것들은 다 본인의 몫일 수밖에 없어요. 예,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도 본인의 몫인 거고요. 엄마가 깨워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 두 분 모두 영재학교를 보내셨어요? 자제분을? 특별히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영재학교를 보내게 된? 저희도 뭐 똑같았을 거예요. 하나도 정보도 없고 그랬었는데 아이가 특히 이제 수과학에 관심이 있다 보면 어린 시절에 이제 영재원이라는 곳을 다니게 돼요. 예, 그러다 보면 그런 어머니들끼리 또 아이들끼리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수과학을 잘하니까 그럼 나는 어느 학교를 가야 될까? 동네 집 옆에 있는 학교를 가야 될까? 아니면 과학고 영재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영재학교라는 이제 그런 곳을 가야 될까 하면서 결국은 아이의 희망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흔한 말로 너 이렇게 할 거면 그만둬 라는 말 왜 저는 안 해봤겠어요. 근데 아니야 나 영재학교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 입에서 예. 가야 되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네. 안 그 가면 아이는 왜 안 이미 가 이렇게. 잘할 아이예요. 본인의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어떠세요? 저는 사실 딱히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신도림이라는 곳에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사를 이제 목동으로 하게 된 계기가 사실 신도림하고 목동하고는 다리 하나 사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근거리인데 교육의 그 환경이라는 게 좀 많이 달랐어요. 제가 애가 셋이기 때문에 학원을 많이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학습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아이한테 만들어주고 싶다 해서 이사를 하게 됐어요. 목동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왔고, 남편이 엄청난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 분명히 이제 남편도 들었을 거잖아요. 목동이라는 곳이 교육열이 굉장히 좀 높다 보니까 분명히 너 가서 치맛바람 일으킬 게 뻔한데 나는 그거 감당 못한다. 내 월급으로는 그게 안 된다였어요. 그래서 남편을 이제 꼬셨던 말 중에 하나가 나는 절대로 내 주관을 가지고 교육을 시킬 것이지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많은 학원을 보내서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을 거다라는 약속을 하고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우고 결국은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됐고 제가 이제 그 독서 수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하는데 제가 집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정말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끝나면 또 어디를 가야 되고 해서 심지어 가방을 2개를 들고 오는 아이가 있어요. 선생님 수업 끝나면요. 그 다음에 제가 수학학원을 가야 돼요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분위기만 만들어주고 휩쓸리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왔지만 아이들을 보니까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애들이 그쵸. 움직이니까. 그렇죠. 네. 저희 아이는 지금 집에서 책만 읽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을 보니까 뭔가를 가서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생겨서 물어봤어요. 아이한테. 목동이란 곳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머님들이 자기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모임회를 가도 우리 아이는 그냥 체육만 하고 있대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미술만 하고 있고 피아노 학원 다니고 있대요. 그런데 아이들은 솔직하잖아요. 아이들은 저한테 와서 수학 학원을 어딜 다니고 있고 영어 학원을 어디 다니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아이 바보 만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알아보려던 차에 선생님한테 이제 전화가 오게 됐고 아이가 뭐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그리고 제가 아침이면 이제 했던 일이 뭐냐면 신문 있잖아요. 신문을 아이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그냥 헤드라인 있잖아요. 신문의 헤드라인만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물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야 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아침에 했던 일이 어렸을 때는 그거였거든요. 그게 한 몇 살 정도인가요? 어렸을 때 하는 게?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네. 시사 쪽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아이가 많은 걸 다 익히지 않아도 돼. 근데 이 정도는 그냥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했던 거거든요. 거부감은 없었나요? 뭐? 아니 왜냐면 굵은 글씨만 읽잖아요. 헤드라인만 읽잖아요. 아이가 싫은 게 아니라 이거는 엄마들이 못할 것 같아요.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엄마도 먼저 봐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 아이가 조금 이제 시사 쪽에 좀 잘 아는 아이가 돼서 시사를 그러다 보니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똑똑하다고 보였나 봐요. 그래서 영재원을 한번 지원해 보시지 않겠냐 해서 영재원을 이제 뭐 지원을 진짜 했는데 그때 몇 학년 때인가요? 4, 5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재원을 지원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서 과목은요? 큰 아이는 수학이요. 그러니까 둘째 아이는 과학이었는데 이게 보내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남들이 할 수 없는 공부를 거기서는 할 수 있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실험을 아이는 하고 와서 정말 굉장히 신나하더라고요. 그래서 막내까지 제가 보내고 싶었으나 막내는 자녀 3명이 다 영재 아니요. 학교를 갔나요? 하나는 영재 학교, 한 명은 자사고, 한 명은 일반고입니다. 네. 막내 같은 경우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막내 같은 경우는 정말 딱 영재 학급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보냈었고. 근데 영재 학교 같은 경우는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좀 됐나요? 당연히요.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그 독서 수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아래층에 수학을 과외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품앗이를 하자고 제안을 하셔서 제가 그 집 아이들을 독서 수업을 해주고 저희 아이를 수학 수업을 해주셨죠. 저는 교육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 수학 선생님이 저희 아이한테 그냥 정말 툭 던진 말인 것 같아요. 그분이 그냥 너 정말 수학을 잘한다. 너무 똑똑한데? 너 과학고 한번 가보는 거 어때? 라고 한 거예요. 아이가 어느 날 수학을 하고 와서 엄마 나 과학고 갈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과학고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런 말은 하지 않으셔야 할 말이에요.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을 그렇죠. 근데 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아이는 버럭하더라고요. 나 똑똑하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왜 엄마는 안 된다고 하냐.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은 과학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수학하고 과학을 잘해야 된대요. 근데 과학은 이미 이제 책을 좀 많이 두루두루 읽다 보니까 지식이 좀 있던 상황이었고 수학 같은 경우는 이 선생님이 굉장히 빠르게 선행을 빼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기반이 닦인 상태였고 그리고 진짜 정말 여기서 중요한 분이 한 분이 나타나세요. 예. 선배 엄마세요. 선배 엄마. 이렇게 아. 중요하다는 선배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는 저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반 모임을 갔는데 막내 아이의 그 같은 반 엄마였어요. 그런데 형이 서울과고를 갔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를 보더니 굉장히 똑똑한 아이인데 왜 집에서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리고 부럽기도 했어요, 사실은. 아무나 갈 수 없는 학교를 이 엄마는 보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일단 가서 시험을 보래요. 학원에 가면은 이렇게 영재교 반이 있대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저희 아이가 수학을 선행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영재교 반에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엄마 아빠가 얼마나 무지했냐면요. 저희는 남편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아이가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잠을 자야 돼요. 근데 학원이 10시에 끝나잖아요. 영재교 반은 10시에 끝나거든요. 10시에 끝났는데 아이가 오질 않더라고요.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원에다 이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그 반 아이들이 안 가고 있대요. 그래서 왜 안 가고 있죠?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 남아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네. 근데 그거는 저는 자발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은. 자발적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선생님이 유도를 하셨겠죠. 그렇죠? 어쨌든 실적을 내야 되나요, 학원에서는. 그죠? 근데 아이가 이제 뭐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알았다고 하고 끊었는데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아이가 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10시 시간 제한이 없었어요. 저희 아이 때는. 근데 1시가 조금 넘으니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아이가 오지 않았는데 엄마가 잠을 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저도 잠을 못 자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대단한 공부를 한다고 너무 무지했던 엄마인 거죠. 대단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단한 공부를 한다고 너가 이렇게 오냐 늦게 오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와서 불안해서 못 왔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가도 된다고 했는데 다른 친구들이 다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이 남아서 숙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숙제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숙제를 하고 있으니 본인도 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냥 너는 와도 된다 했어요. 집에 와서 하면 되잖아 라고 했더니 다르대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아이가 그렇게 뭐 고집을 피우고 남편은 이걸 용납을 못해서 중간에 한번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처음 갔을 때가 6학년이었거든요. 학원을 처음 간 게 6학년이었는데 다니다가 한 달을 못 채우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남편이 반대해서. 너무 힘들다는 거죠. 아니요, 너무 늦게 온다는 너무 거예요. 늦고. 네, 너무 늦게 오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였어요. 그래서 맞는 말씀이시긴 해요. 네. 그리고 분명히 얘는 새벽에 이렇게 늦게 와서 잠자는 시간이 늦잖아요. 그럼 학교 가서 졸고 있을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학원을 그만두고 집에서 다시 이제 공부를 했죠. 학원도 작은 학원으로 옮기고 뭐 영재교 반이 아니라 그냥 작은 학원에서 선행하는 그 학원을 일반 다니면서 학원 같은 다니다가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아이가 자기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큰 학원에 가서.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은 그랬어요.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아이가 그 학원에 다녀요. 였어요. 그러니까 그 학원이라는 곳은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학원, 그러니까 우수한 학원이라는 거죠. 대형의 영재교 과고를 그 과고반이 많이 그쵸? 매출을 네, 내면. 그 학원을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쯤 됐으니까 그래? 그럼 한번 시험을 볼까 했는데 또 이제 영재교 반이 나온 거죠. 그래서 거기서 진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이제 영재교 반에서 준비를 해서 저희 아이가 조기 입학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네. 우수하기도 하고 되게 영리한 건가요? 책을 많이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서 기본적인 지식은 많이 있었던 아이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거나 뭐 문제를 이렇게
축적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엄마가 등 떠밀어서 간 게 아니라 본인이 가고자 해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네, 정말 각자. 말씀 들으면서 네. 진짜 복 받으셨다. 보통 아이들을 태워다 주고 해라 시키고 숙제 좀 해라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아이가 자발적으로 계속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럼 정말 그 복 받으셨고 아이도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 엄마가 무지했기 때문에 아이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